자기네들 알아요. 죽을 목숨이라는 거. 전쟁 상태라고 늘 생각할 정도로 중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죠. 핵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 이란 핵개발 임박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란 내에서 반대하기 때문이고요. 핵 폭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84년, 41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러죠. 결국 뭘 하는가? 진짜 이유는 정권 교체입니다. 1979년도 호메이니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서 팔레비 시절 복귀를 추진합니다. 지금 체제는 아주 나쁜 신정 체제고 79년도 이전에 그 체제가 좋았다고.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전쟁 발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히 귀국하면서 내놓은 첫 발언이 논란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스라엘의 공습이 아주 훌륭했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면 미국이 사실상 이 작전을 처음부터 승인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드러난 걸까요? 미국이 개입한 거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참여하면 직접 전쟁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 브루킹스 연구 보고서입니다. 2009년에 있는 Which Path to Persia. 페르시아를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란 정권 교체 방법입니다. 밑에 제가 열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외교적 옵션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설득을 한다. 이란이 거절하면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란을 계속 유혹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군사적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첫 번째가 전면적으로 미국이 침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오시락 원전처럼 공습을 하는 거예요. 핵무기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 옵션 중에 다섯 번째 옵션인데 비비한테 맡기기. 그때도 이제 네타냐후가 이름이 비비거든요. 벤자민 네타냐후인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허락해주거나 아니면 독려하거나 이걸 한다는 거고, 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에 이걸 보고서를 냈고, 보고서 만들려면 한 1, 2년 걸려요. 조사도 하고 군사력 평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6, 7년에 시작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이 보고서가 이란이 모르겠어요.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레짐 체인지 옵션이 있어요. 체제를 전복하는데 벨벳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민봉기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반란 선동을 해가지고 이란의 소수계나 야당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전 왕이 팔레비인데 팔레비 아들을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고 있죠. 핵공격 이런 거는, 핵무기 이건 다 헛소리고 체제 전복을 하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옵션이 쿠데타예요. 체제에 저항하는 군사적 활동을 지원해서 군인들이 뒤엎게 하는 거죠. 나머지 마지막 옵션이 이제 봉쇄하는 거죠. 이란을 억제해가지고 수용 불가능한 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굴종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이 옵션인데, 이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니까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서를 써놔야지 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선택하는데, 그래놓고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째 보면은 미국이 개입하냐 안 하냐 이게 다 쉬워고요. 지금도 러우전을 하지만은 러우전이 다 누구한테 해줍니까? 미국이 해주는 거예요. 스타링크 없으면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근데도 뭐 하면서 자기가 중재자인 척하고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군사 비상사령부를 지휘하던 알리 샤드마니 소장이 사망하면서 전쟁의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질적 손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과 이스라엘의 의도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예, 아까 위에 그림도 잠시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죽었죠. 이란 체제 안보 체인 오브 커맨더 지휘 체계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13명 사람 중에 둘, 넷, 8명이 죽었어요. 이걸로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죠. 리질리언스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01년 9.11이 나고 직후에 일주일 내에 미국 국방부에 전쟁 계획을 했는데 7나라하고 5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계획에 또 연원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라서 하는 거. 한 70년대부터 이게 와는데 어쨌든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2001년도 이게 있었는데 그때 7나라가 뭔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입니다. 그때
여기 아프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이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 하고, 아프간까지 7나라 하고, 아프간에 쫓겨났지만, 이란이 지금 마지막 남은 거예요. 아프간에 20년 동안 하다 쫓겨났죠.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전쟁을 수행했고, 정권 교체가 다 됐고, 뭐, 이런 덕분에 아직까지도 9.11 음모론이 살아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9.11 음모론 미국 사람들의 2008년도 의견입니다. 알카에다가 했다가 46%고 미국 정부가 했다가 15%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걸 잠시 한 짧좀 한번 보시죠. Regime change in Syria. What does it mean? Wesley Clark, the general who headed NATO, yes, went to the Pentagon just after 9/11, and famously he was showed a piece of paper that said we're going to have 7 wars in 5 years, and he was completely dumbfounded. He said,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anything? This is a memo that describes how we're going to take out 7 countries in 5 years, starting with Iraq and then Syria, Lebanon, Libya, Somalia, Sudan, finishing off Iran. He was told that the neocons and the Israelis are going to remake the Middle East. 7 countries. We've been at war in 6 of them now. And I mean, we,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Israel, including in Syria. And so what happened in Syria last week was the culmination of a long-term effort by Israel to reshape the Middle East in its image. 예, 이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지금 이걸 미국이 직접 했고, 이스라엘, 자기네들도 알아요. 죽을 목숨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 상태라고 늘 생각할 정도로 중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지중해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발표에선 미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지만 이런 사실상 암묵적 개입은 누가 봐도 미국의 참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참전이죠. 참전인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스스로 참전이라 할 때는 참전이고 그 전까지는 참전이 아닌 거죠.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시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이거를 큰 그림을 보실 때는 당연히 참전이죠. 기술적인 테크니컬리티에 우리가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고요. 미국 참전을 한 군사적 이유는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져요. 방공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 축을 미군이 담당하고 있어요.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의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하죠. 홍해의 구축함이 하고 그다음에 사드가 있어요. 사드도 미국 사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까지 가려면은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격기가 한 400몇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올 이란까지 갔다 올 정도의 기체가 되는 것은 한 절반 좀 안 되는 한 20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I자 붙은 거나 좀 최신 CD 붙은 건 다 옛날 거거든요. 어쨌든 현재 방공망이 소진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갈 때 공중급유를 해줘야 되죠. 공중급유에 대해서도 아까 그 말씀드린 위치 패스트 페르시아 그게 뭐 공중급유에 대한 것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계산을 해놨어요. 공중급유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조기 경보 그리고 RQ4 글로벌 호크, MQ9 리프는 그 다목적인데 어쨌든 정찰도 하면서 필요하면 타격도 하는. 그리고 정찰 위성으로 실시간 ISR을 해주죠. 이거는 뭐 가지 않아도 해주는 건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필요하면 가까이 가야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공중급유를 해서 이렇게 가려면 힘드니까 항공모함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죠. 지금 최근에 온 걸 보면은 엊그젠가 이렇게 미국에서 대거 한 20몇 대 공중급유 가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 있더라고. 유럽에 미군 기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부사도 있고 유럽사도 있고 뭐 아프리카사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제 공중급유가 이란이 원체 이제 그 항공력이 없어서 그런데 아차하면 공중급유를 때릴 수도 있어요. 지상 공격을 할 때 결국은 나중에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미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크죠. 이때 이제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구축함에서도 보통 VLS 수직 발사대에서 토마호크 같은 지상 공격, 랜드 어택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걸 발사해요. 그 잠수함에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도 쓰고 지금은 아직까지 방공기지나 중요 시설만 파괴하고 있지만 이제 지상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란의 지상군들을 파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할 거고 또 요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전쟁을 하면 할 거죠. 그래서 전쟁이 앞으로 할 게 되게 많이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핵시설 파괴용 이제 벙커버스터 지금 이란 벙커버스터 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어떤 폭격을 한다 그러는데 벙커버스터나 그걸로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GB57AB 매시브 오더너스 프로젝트. 이게 이제 14톤짜리거든요. 그래서 B2 정도에 적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공기에는 적재할 수가 없고, 뭐 수송기에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적재해가지고 벙커버스트를 써도 한 6, 70m 관통을 하는데, 이란이 그 지하에 하면서 굉장히 깊게 한 것뿐만 아니고, 강화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층을 하다가 맨 밑에 강화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철근 되게 많이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못 뚫는다 그러고요. 800m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태고, 현재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트럼프가 승인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명령은 발동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전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들이 그런 겁니다. 급육이나 항모나 이런 것들 다 와 있죠. 예.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알려졌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도 공격 계획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미국이 협상을 미끼로 이란을 기만한 뒤 이스라엘이 칼을 휘두르게 만든 구조 아닐까요? 우리 방송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핵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핵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란 핵개발 임박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란 내에서 반대하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84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신문입니다. 84년도 지금. 뭐라 했는 거야? 이란이 지금 핵 폭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84년이니까 지금 거의 몇 년에 41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러죠. 네타냐후가 상당히 일찍부터 이 사람이 세 번째 총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때 30년간 주장해 왔어요. 역대 D&I 국장이 모두 핵무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트럼프, 털시 개발도 하고 트럼프도 무시하는데 보십시오. 91년도고 2002년도고 in Iraq i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systems that they hope will reach the eastern seaboard of the United States within 15 years. By next spring, at 2012년도에 most, by next summer, 90% 넘어서 파이낸스 스테이지 있다고 그림도 그리고 있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 입에 발려 있어요. 2months나 2weeks라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랬고요. 자기가 2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유엔에 가서 한 말인데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from having the fissile material for an entire arsenal of nuclear bombs. If not stopped, Iran could produce a nuclear weapon in a very short time. It could be a year, it could be within a few months. You've always said that you don't believe Iran should be able to have a nuclear weapon, but how close do you personally think that they were to getting one? Because Tulsi Gabbard testified in March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Iran wasn't building a nuclear weapon. The IC continues to assess that Iran is not building a nuclear weapon. Hear what she said. I think they were very close to having. 지가 무슨 말 하든 그냥 자기는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요. D&I 국장은 정보 총괄하거든요. CIA나 군 17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일일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전부터 없다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역대 모든 정보 수장들은 다 이란이 핵 개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난 관계없고 한다 이거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미 지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보통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막무가내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을 제대로 하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 이런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이야기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전쟁을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끌어들이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그 때문에 결국 뭘 하는가? 진짜 이유는 정권 교체입니다. 1979년도 호메이니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서 팔레비 시절 복귀를 추진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들이 어디 사회에 굉장히 명성 있는 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 지금 체제는 아주 나쁜 신정 체제고 79년 이전에 그 체제가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도 있지만 중국을 차단하는 게 가장 큽니다. 우르무치에서 지금 카자흐스탄을, 기르기스탄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테헤란까지 가는 철로를 개통해가지고 5월 25일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개통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인도양 아랍해 미 해군을 봉쇄하면서도 여기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과정으로 중국이 미사일을 계속 실어 나를 수도 있어요. 이 길을 막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제사회에선 미국과 서방의 신뢰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놓고 공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중잣대, 심지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분위기가 앞으로 미국 외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신뢰도요. 이 승패의 의미도 그렇고요. 신뢰도도 그렇고. 어차피 장기적인 전쟁이고요. 끝나고 또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이 이제 300대 발에서 1,300발 남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더 많을 경우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경의 위기죠. 그래서 뭐 적당히 둘러대고 일단 쉬겠죠. 제가 볼 때는 20년간 준비했기 때문에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최소한 20년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무기가 좀 적다든지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연합 공군에 의해서 괴멸되든지 하면은 단결력 유지가 오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차피 다민족 국가거든요. 항상 그런데 좀 갈등 라인이 있잖아요. 야당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에 그 팔레비 국왕 시절에 있다가 혁명 신정체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피해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단단하게 좀 쉽지 않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반대 사이드고요. 만약에 계속 진행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기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외면을 받거든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는 뭐 서방의 몇 나라들, 이게 또 르우준과 달리 또 서방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 교탄성명을 했죠. 옹격한 거 잘못이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만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같으면은 우리 팔레스타인 입장을 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조금 사다리 타기처럼 아슬아슬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해오는 일관성이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납하기 힘드니까 일단 뭐 우리 행동을 안 하더라도 반대 성명이라도 해야죠.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과 친한데도 그랬으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고립됐을 가능성이 높죠. 힘으로는 고립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신뢰 상실이 되게 큽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좀 끌고 가겠죠. 설득력을 상실한 거죠. 과거에 한 3, 40년 전에 미국을 생각하면은 미국은 거의 뭐 엄청나게 우리 엉클쌤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 원조도 하고 베풀고 좋은 일도 하고 뭐 독재국가 있으면 뭐 실제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보기에는 독재국가 있으면 뭘 하기도 하고 뭐 인권 가지고 훈수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미국식 민주주의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그전에 대통령 선거인단 대회나 그전에 그 박정희 시절 가면은 먼저 체육관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고 하니까 국민들 의사가 반영 안 되니까 국민들 직접 하는 걸로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분명히 우리한테도 미국이 선진국이고 올바른 걸 던져줬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까? 미국 정치가 좀 부패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안 되고 뭐 어떤 어디 가서 깡패 짓이나 하고 뭐 대통령이 나와가 이런 이야기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니까 그런 사람 뽑았겠죠. 저는 뭐 미국 트럼프도 좋아했었고 지금도 뭐 좋아하는 면이 있는데 파괴적인 면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힘이 있지만은 리더십이 조금 남아 있어요. 따라가자면 따라와야 되니까. 근데 설득력 자체는 상실했죠. 그럼 설득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소프트 파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소련이나 그 동구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는가? 코카콜라, 청바지, 햄버거 이걸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것 같고 격식이었고 살아가는 그걸 동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동경하지 않아요. 뭐 그게 유행은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가치를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파워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 같은 나라가 막 부상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잘 아니까 소프트파워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큰 소리를 치고 어디 가서 전랑 외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디 뺏어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리고 대국이라면서 작은 나라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하니까 교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자 같은 사람들만 있고 성현들이 쫙 깔려있는 나라 같은 우리가 가면은 가서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파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일본같이 좀 친한 나라는 말을 듣겠지만은 중립에 있거나 옛날에 제3세계거나 제2세계에 있는 그런 글로벌 사우스라는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나라들도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좀 빚투성이고 유럽도 망가질 거 하니까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탈출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스슬 풀으니까 우리 눈치 보고 있지 이게 해체되면 탈출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국으로서 마지막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